아침 햇살이 스튜디오 유리벽에 부딪혀 반사되었다. 그 안에서 임현주는 대본을 던졌다. 이게 대사야? 사랑은 얄미워야 진짜 사랑이다. 그의 눈썹이 빗둘게 올라가자 매니저 손 대표가 식은땀을 닦았다. 감독님이 이번엔 이미지 세탁이래요. 순정남 컨셉으로요. 내가? 순정남? 현주는 코웃음을 쳤다. 국민 배우의 타이틀 아래 감춰진 허무함이 그의 표정을 짙게 물들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이미지 세탁 프로젝트가 위정신의 특집 기사와 얽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전 위정신은 연예부 회의실에서 임현준 갱생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갱생이라 이참에 제대로 파헤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보죠. 아니면 끝장내든가. 그녀의 직속 상관 윤하영은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너라면 할 수 있겠지. 단 정치 쪽으로 엮이지 않게 조심해. 정신은 몰랐다. 윤하영이 이미 정치인 차도영 캠프와 내통하며 현준 복귀 프로젝트를 홍보용 커버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첫 인터뷰 촬영 날 현준은 긴장감 없는 미소로 카메라 앞에 섰다. 위 기자님, 오늘은 저 좀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제 팬들이 다 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전 사실만 다루니까요. 정신은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짧게 웃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순간 현준의 손목에 있는 흉터에 머물렀다. 그 상처는 오래전 강필구 시리즈 마지막 촬영 중 스턴트 사고로 생긴 것이었다. 그때 현준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난 계속 강필구로 살았지. 임현준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 정신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녹음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 묘한 울림이 스쳤다. 리허설이 끝나갈 무렵 조명이 꺼지고 스태프들이 흩어졌다. 둘만 남은 스튜디오엔 낡은 선풍기 소리만 들렸다. 현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기자님은 사랑이 얄미워 본 적 있어요? 매번요. 정의도 사람도 사랑도. 늘 얄미워요. 정신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그 말 뒤에 작은 떨림이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기사 원고를 수정하다가 문득 얄미운 사랑이라는 제목을 쳐넣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현준의 인터뷰 사진을 조금 더 밝게 보정했다. 하지만 로맨스의 공기가 짙어질수록 어딘가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현준의 복귀 프로젝트에 개입한 정치인 차도영의 보좌관이 위정신의 사무실에 비밀 자료를 두고 갔다. 임현준 스캔들 초안. 사용 여부는 당신이 결정해요. 봉투 안에는 오래전 은폐된 한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 현준이 정치자금 모임에서 포착된 모습. 정신은 봉투를 들고 잠시 멈췄다. 이걸 폭로하면 내 경력은 복귀할 거야. 하지만 그는 다시 추락하겠지.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잠시 후 봉투는 책상 서랍 속으로 밀려 들어갔다. 초겨울의 공기가 서울 하늘을 덮었다. 위정신은 편집국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커서가 깜빡였다. 임현준, 착한 형사에서 나쁜 남자로.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손 대표였다. 기자님, 현준 씨가 기자님 인터뷰 덕분에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고맙다고 전하래요. 그래요? 그쪽도 변한 것 같아요. 예전보다 좀 부드러워졌달까? 정신은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녀는 이미 그를 기사의 대상이 아닌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같은 시각 현주는 연습실에서 새로운 영화 오디션 대본을 읽고 있었다. 멜로 장르였다. 상대역 이름은 정신. 우연이라기엔 묘하게 의미심장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랑이 얄미워도 그게 결국 날 구원할 수도 있겠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었다. 며칠째 자신을 미행하는 낯선 그림자, 그리고 SNS에 떠도는 임현준 복귀 뒤엔 정치 커넥션 있다는 루머. 그 모든 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 퍼지고 있었다. 이때 윤하영이 차도영 보좌관에게 전화를 건다. 계획대로 진행해요. 위정신이 곧 폭로 기사 쓸 거예요. 그럼 여론은 우리가 장악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매섭게 갈라졌다.
그러나 그 통화 장면 뒤로 기자실 문틈에서 누군가 그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바로 위용신 정신의 동생이었다. 홍 씨는 언니의 정의감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모든 걸 폭로하기로 결심한다. 그 순간 얄미운 사랑은 코믹 로코에서 미스터리적 긴장으로 톤을 바꾼다. 밤. 정신은 취재차 현준의 집 앞에 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베란다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우산을 들고 나왔다. 기자님, 또 기사거리 찾으러 왔어요? 아니요. 그냥 확인하러요. 뭘요? 당신이 정말 나쁜 사람인지.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줬다. 그 짧은 순간 비냄새 속에 스며든 그의 체온이 묘하게 따뜻했다. 정신은 의식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다음 기사엔 나를 악역으로 써도 좋아요. 대신 당신 마음도 좀 쓰세요. 그의 말이 비에 섞여 번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에 스며든 떨림이 시청자의 심장을 두드린다. 다음 날 정신은 드디어 결심했다. 그녀는 정치 커넥션 파일을 윤하영의 책상에 올려두고 말했다. 전 기자니까 진실은 숨기지 않아요. 하지만 폭로의 타깃은 달라요. 무슨 뜻이야? 임현준이 아니라 당신들이야.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홍신이 녹음 파일을 틀었다. 윤하영의 음성이 그대로 재생되었다. 모든 이들이 얼어붙은 순간 카메라는 현준의 생방송 인터뷰 장면으로 전환된다. 그는 방송 중 위정신의 기사를 언급하며 말했다. 기자는 거짓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을 버텨내는 사람이죠. 그의 눈빛이 카메라를 향해 곧게 뻗는다. 그리고 화면이 느리게 흐려지며 둘의 시선이 교차한다. 마치 오래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현준의 매니저 손 대표가 전화 한 통을 받는다. 손 대표님, 그날 스턴트 사고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간다.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